미국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옐런 미 재무, 중국과의 디커플링 미중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야,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라, 중국산 쓰지 마라, 안 그러면 돈 안 준다 이렇게 난리치더니만, 탈중국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더니만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안 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을 겨냥한 국가안보 조치가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딥커플링이 양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잘해보자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중 양국의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관계를 촉구했다. 뭡니까? 아니, 우리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윤석열이 바로 손절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나토 가서 중국한테 꿀빨덜식이 끝났다 이러면서 탈중국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중국하고 디커플링 우리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옐런이요,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 경제와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와우, 미국 진짜 1억이야? 아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다 이렇게 한다니까. 윤석열만 등신처럼 일본하고 미국에만 딱 붙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이러고 앉아있는 거고, 옐런이 양국의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도 기꺼이 제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경제 및 기술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중국 달래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그 부족분 한국이 채우지 마라, 중국한테 수출하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니네들이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부족분을 중국에 팔지 않아야 중국이 다시 마이크론하고 계약을 하고 계속 제재를 끊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중국하고 싸우자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배터리 세 판 짜는데 포드 테슬라는 왜 중국과 손잡나? 포드 테슬라 중국 배터리 업체랑 손 잡았습니다. 포드가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데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과 합작했어요. 보조금 받습니다. 미시간주의 공장 지분 100%를 소유하고 포드가, CATL은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IRA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의원들이 IRA 허점을 악용한다.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표를 의식한 멘트일 뿐이죠. 허용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되니까요. 미국 테슬라도 CATL과 합작해서 텍사스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왜냐? 비용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답니다.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삼성 배터리가 성능이 훨씬 뛰어난데 비쌉니다. 원료 자체를 좀 비싼 걸 쓰기 때문에. CATL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싸요.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의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미국도 CATL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하고 미국은 이걸 연문을 쓱 열어준 거예요. 중국하고 손 끊어. 중국을 우리는 공격할 거야. 그래놓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중국하고도 손을 잡는 게 미국인 겁니다. 우리나라만 등신처럼 탈중국 선언하고 지금 경제 박살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최백은 교수가 나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 드렸더라고요. 금융위기 대 윤석열 1년을 비교했는데요. 자,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 터져서 전 세계가 휘청거릴 때 전체 수출액 변화가 플러스 505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03억 달러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말도 안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중국 수출액은 플러스 94억 달러인데 마이너스 272억 달러입니다. 전체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133억 달러예요. 이때 자, 이명박 정권 때 금융위기가 터져서 미국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133억 적자를 봤습니다. 힘들었어요, 이때. 하지만 이때도 중국 무역 수지는 1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체 무역 수지 676억 달러 적자, 중국 무역 수지가 151억 달러 적자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답이 안 나와요. 최악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22년 대러시아 교역액 변화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3% 줄었습니다. 재밌는 건 대만 0.3%, 일본 마이너스 11%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도 있고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이 시키는 건 다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조차도 러시아 교역액 변화율이 마이너스 11%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왜 도대체? 프랑스 플러스 11%입니다. 이탈리아 49% 늘었고요. 인도는 이때다 하고 237%입니다. 인도는요, 미국하고 안보동맹 맺는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중국하고 교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2년 미국의 대중교역액 변화입니다. 다 늘었습니다. 수출액 늘었고요. 수입액도 늘었습니다. 중국 압박하자, 중국 거 쓰지 마라, 중국 거 쓰면 니네 보조금 안 준다 막 했는데 정작 미국은 수출 1.6% 증가했고요. 수입은 6.3% 증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 물가 상승률 올라가다가 꺾이는데 꺾이는 각도가 너무 완만합니다. 그래서 옐런이 중국을 달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물가 상승률을 막으려면 중국 없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싼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이 미국 가자마자 코스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가스주가 하한가 치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삼천리 하한가 찍고 있습니다. 하한가가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했고, 이거는 어제 환율로 제가 조사한 건데 외국도 다 그렇다, 해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1년 달러 인덱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자, 이게 원달러 환율과 똑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달러가 내려갔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런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이 그래프가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큰일 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서 우리도 힘들다가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만 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확률은 항상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되지만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찍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지만 봐도 안 믿겠죠. 우리나라만 문제라는 거예요.